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홍성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또 인간으로서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차별에 관한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울러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화다양성이 갖는 의미와 그 대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차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차별을 하진 않지만 차별을 하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차별하자는 의미가 담긴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효과를 낸다면 차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도 차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차별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해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 표현이 갖는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차별 표현의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쟤 쫓아내. 응? 너 집에 가. 너는 더 이상 내 친구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게 됐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겠죠.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이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사회 문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지만 그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집회를 가보니까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자, 가짜 난민 추방하자, 이런 구호를 막 외치더라고요. 이주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을 폐기하라, 이런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친구에게 하는 욕설이나 친구와 하는 말다툼하고 같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아마 누구나 그건 좀 다른 문제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런 말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그 집단에 속한 개인 누구, 이주자 누구누구, 또는 난민 누구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집단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설사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집단 전체에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주자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이주자 개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 우리 집단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략 어떤 느낌일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내가 없었으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여기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차별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간에 이런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주자란 이유로, 내가 난민이란 이유로 백주대낮에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쫓아내자, 몰아내자, 반대한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은 막연히 위험하다, 범죄율이 높다, 아니면 뭐 지저분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고요. 또 아주 일부의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늘 위험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내가 위험한 존재로 비춰지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저분하지 않아,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늘 그런 부정적인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주자나 난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이 문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집단이 처한 사회적 지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집단이 사회적 강자, 힘이 있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에 대한 비난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웃어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 쫓아내라 뭐 이런 말들은 별 위력이 있을까요? 그냥 뭐 실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웃어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인은 다수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극우파들이 조선인들 쫓아내자 이런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 범죄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정신장애인들은 극도로 위축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쟤네들 다 가둬야 된다. 또는 집에서 못 나오게 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정신장애인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댓글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무섭고 눈물이 날 정도다. 며칠째 집을 못 나선 적도 있다.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볼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또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웬만하면 집에 좀 계시죠. 이렇게 표현 강도를 낮추면 조금 나아질까요? 뭐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을 듣는 정신장애인에게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집에 있으라라고 하는 매우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 엄마를 보고 맘충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노키즈존 같은 것도 많이 생겼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어디 갔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운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또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선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맘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또 위축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 표현은 특히 소수자 집단을 위축시키는 힘을 가진 말입니다. 받아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요. 또 분을 사귀고 있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직장을 다니기 어렵게 만들거나 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차별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hate speech라고 하는데요. 사실 혐오라고 하니까 좀 뜻이 좀 세 보이죠. 실제로 혐오라는 말은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거나 많이 싫어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설사 선의로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혐오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다문화 정책 폐기하라 라는 말이 있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거구나. 또 말하는 사람도 그러겠죠.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인 집단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남의 축제를 반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내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축제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습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말란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혐오 표현이란 말로 부르게 된 것이죠.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혐오 표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주장, 강화하는 표현. 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이것을 이유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속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줬을 때 바로 차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멸시, 모욕, 위협,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은 혐오 표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모욕, 멸시, 위협, 차별의 선정과 선동 이 어느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혐오 표현을 단순한 욕설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차별 표현 또는 혐오 표현의 해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양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차별 표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 상당수는 이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을 두고 있는 것이죠.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만큼은 강하게 사회적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럽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혐오 표현이 발화되더라도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면 아마 혐오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설사 그런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별 표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평등한 사회,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혹시 그런 말이 발화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혐오 표현 문제에서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정치인,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세종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연구 모임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장과 세종시민이 합심하여 문화 다양성을 증진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또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까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총망라해 놓은 그런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차별 표현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면 이 문화다양성 조례는 세종시가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즉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연의 큰 제목은 다같이 릴레이 강연입니다. 여기서 다자는 많을 다자입니다. 더 많은 가치가 존중되고 더 많은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